반갑습니다. 네, 안 자고들 계시죠? 네, 뭐 여러분들 들어와 계셨네요. 일일이 다 이름을 호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우리 거의 매일 우리 1030 줌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제가 요리가 아니고요. 우리 민경삼 리더님처럼 요리를 좀 근사하게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요리가 아니고 오늘은 공지된 바와 같이 부와 행운을 끌어들이는 마법의 공식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더 해빙이란 책, 그죠? 여러분들 이 더 해빙이란 책, 이걸 가지고 스타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을 스타디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보고서 실생활에 적용을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 실감난다. 또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반면에 이거 뭐 예전에 시크릿 읽었던 거랑 뭐 대동소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많은 성공 서적들을 봤지만 항상 이렇게 갈급했었던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건가?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이런 쪽에 계속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보고서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책을 제가 코로나 고 무렵에 코로나 고 무렵에 이 책을 제가 페이북에서 보고서 당장 주문해서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에 제 사업에 적용하고 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읽으신 부분하고 또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재는 없고 제가 끝난 다음에 카톡방에 자료는 A4 요약해서 2장짜리로 올려놨어요. 이 책을 요약을 해서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 1대1 하듯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 이런 주제로 이 책에 다룬 게 있어요. 물질이 먼저일까? 에너지가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어, 돈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또는 에너지가 있어야 돈이 몰려오지. 이런 관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 물질이 먼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부자들을 보면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실제, 이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 물질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 화동이나 입자의 어떤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서 그 물질을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달리 보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 물질이 존재할 확률만 있을 뿐이지 그게 100%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숨은 그림을 찾아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숨은 그림을 못 찾아내죠. 똑같이 보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이렇게 증거를 대라 그랬을 때, 그 증거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서로, 증인들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거나,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달리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들을 봤을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보고 인지하는 대로 자기 마음 속에서 해석하는 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어떤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보고 내 걸로 소유할 수 있으려면 일단 에너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이 에너지거든요. 그죠? 생각이 파동이고 에너지죠. 그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런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진 않잖아요. 이게 위대한 자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심어, 마음의 씨앗을 심어.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 그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면 이 무의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그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 했을 때 99%가 무의식이고 1%가 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의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무의식으로 대부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 무의식의 이면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굉장히 큰 에너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이렇게 안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것을 생명력이라고 얘기하죠. 생명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무의식의 중요한 원천인 감정을 잘 활용하는 게 부와 행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감정을 잘 활용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 그 자기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와 믿음 체계대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무의식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부자들을 봤더니 IQ가 특별히 높거나 특별한 재능이나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통계를 쭉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3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40억에서 50억 원을 자산을 이미 마련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는 부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물컵에 비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걸 자꾸 흘린다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려서, 그릇이 흔들려서, 그릇에 구멍이 났거나 그릇이 새거나 그릇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릇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흔들려서 샌다는 거야. 부가 샌다는 거야. 음. 그래서 물컵이 흔들리거나 깨지면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이 부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그 마음 관리, 감정 관리를 잘 못해서 부가 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새 나가느냐? 새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 있고 부정적인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석으로 어떤 자석을 가지고 자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게 다가오고 부정적인 자성을 발산을 하면 부정적인 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게 뭐냐? 긍정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마음이 편한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그런 마음, 감정이 들 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고 결핍감이 느껴진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불안감을 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을 가지는 게 부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불편하면 부를 쫓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성이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빙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편안함을 갖는 게 중요한데 편안함의 본질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잘 흘러다녀야죠. 네? 부자의 원리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파이프라인을 어디다가 대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대는 거예요. 네? 돈 모여 있는 곳에 파이프라인을 딱 꽂아.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시켜야 돼요? 수축시켜야 돼요? 확장시켜야죠. 통로를 넓게 만들어야 돼. 긴장하면 통로가 좁아져. 편안하면 이완이 돼서 확장이 돼. 그래서 해빙이 중요한 거예요. 통로를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좁게 만들면 혈관이 동맥경화 시키는 것처럼 돈이 돈맥경화가 돼. 그래서 불편함, 결핍감, 거지근성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고. 돈이 많아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풍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돈이 내가 단돈 1,000원만 있더라도 그 1,000원을 쓰면서 느끼는 감정을 해빙을 맛보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순간 이 해빙은 일단 돈 쓰는 데부터 습관을 좀 바뀌시라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이 돈이 이렇게 나가서 이 돈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써요.
내가 어떤 식료품을 사요. 내가 책을 사요. 내가 요리 재료를 사요. 그러면 카드를 쓸 때,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거 아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결핍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돈이 제대로 굴러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적셔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는 습관부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단돈 10,000원만 지갑에 있더라도 그래도 이 돈 10,000원을 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커피를 한 잔 사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택시를 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돈을 통해서 뭔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거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이거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다른 데서 사면 더 싸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돈 쓰면서 이렇게 죄책감 느끼고 불편함 느끼고 그러면 이 돈에다가 고사를 지내는 거야. 나를 가난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돈 쓰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부모들이 없으면서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다 돈 교육을 이상하게 받은 거야.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야. 가난하게 받은 거야. 풍족하지 않게 받은 거야. 그래서 돈은 안 쓰고 모으고 악착같이 모으고 허리띠 조고 모으고 뭐 아주 죽도록 노력해야 부자가 될까 말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결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100% 동감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빙하는 습관을 제대로 들이라. 돈 쓸 때 즐겁게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낭비와는 이렇게 그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면서 기뻐요. 행복해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야. 뭘로? 돈을 쓰면서. 근데 부자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그런 습관이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단돈, 돈이 얼마 있다라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돈이 있는 거에 집중하면 이 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이, 이 돈을 벌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근데 옆에 집 사람은 얼마나 벌고, 누구는 얼마를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버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 버니까 크게 부정적인 고사를 지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모양을, 그 꼴로 사는 거야. 돈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준 이 세상에 감사한다고. 사람들에 감사한다고. 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고 가는 것도 어, 자동차, 또 시설, 도로 이런 걸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써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더 큰 돈으로 또 나한테 돌아올 것을 또 알고 감사하고. 근데 가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좀 돈이 좀 있어. 근데 돈 쓰는 거에서 자꾸 이렇게 아끼고 아까워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부자 아니에요. 가짜 부자야. 왜냐하면 가짜 부자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돈을 쓰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먼저인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빠져나간다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 에너지가 결핍 에너지로 발생이 돼서 그 파동이 주위에 몰려나가.
그래서 그 결핍된 파동에 공명이 된 안 좋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뭔가들이 자꾸 끌어잡아다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을 계속 빼나가는 거야. 돈을 쓰기를 두려워하고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세상은 나의 돈을 빼앗아 가는 곳이고 주위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짜 부자는 내일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는 삶을 살아. 지금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해.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하인처럼 부려요. 근데 가짜 부자는 돈이 상전이 되는 거지. 제가 이런 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저는 가짜 부자였어.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느낀 바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서 해빙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잘 풀리는 거야. 진짜 잘 풀리는 거야.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야.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해빙을 꼭 해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실천을 해보세요. 해빙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안 돼 있다? 해빙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의심하는 거야. 이게 과연 될까? 그렇게 생각하죠. 또 부자들은 노력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왜? 생각이 부정적으로 불안하고 결핍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그 노력은 별로 소용이 없어. 우리 사업도 똑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알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알지. 근데 성과가 잘 안 나타나.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씨앗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해빙을 안 하기 때문에, 언해빙을 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상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 느낌을 보면 알아. 아, 이분이 열심히는 해. 근데 언해빙이야. 불편함이 있어.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진짜 부자는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있죠? 공부 못하는 사람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노력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무조건 노력을 많이 하면 확률은 높아. 그렇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잠깐 공부해도 학점 잘 맞는 사람 있죠? 그랬었죠. 근데 쟤는 책상에 계속 앉아있어. 근데 공부는 성적이 안 나와. 왜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부자가 되려면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해빙이에요. 근데 이 해빙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게 이 해빙을 실천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부의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빙을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스승을 만나. 정말로. 좋은 인연을 알아봐.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갖고 갈 줄 알아. 누가? 부자들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가치를 몰라.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좋은 인연이라 그러면 정성껏 가꿔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얼마나 알아? 내가 더 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자기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이 시스템 안에서 부자들의 사고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본적인 원천은 해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인이라 그래. 그 귀인은 책에도 있고요. 직접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이웃집 아저씨일 수 있고, 주위에 또 선후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연을 잘 알아보고 갖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와 행운을 얻으면서 부와 행운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편안함이 파동이 돼서 편안한 상황을 몰고 오고 그 편안함이 결국 부의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서 돈을 끌어들여요. 행운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해빙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고도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이 더 해빙이라는 책 정말 외우세요. 그리고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해빙 일지 있죠? 일지 쓰는 거 그것도 해보세요. 전 밴드에 쓰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좀 많이 느꼈어. 많이 깨달았어. 분명히 여러분들 부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사업보다 5배, 10배, 100배로 더 커지실 수 있어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2020년 또 2021년 이제 회계년도 9월달에 또 다음 달이면 시작하잖아요, 그죠? 해빙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고 부와 행운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